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부 원장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 고3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어쨌든 수능까지 쭉 이어서 시험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 이미 문자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어떻게 커리큘럼이 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또 1년을 또 지내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꼭 이거는 고3 이제 수능 칠 때까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 제가 몇 년 전에 공황장애와 이제 우울증이 같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 저는 까짓 거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제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좀 이겨내기를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시기에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된 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큰 산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사람이 되게 많이 무기력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큰 산을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 체력 문제도 있고 멘탈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기력해질 수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기력해지는 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어머니께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단톡방이 생길 텐데 1월 1일부터 단톡방이 생기면은 그때 거기서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시거나도 괜찮으니까 아이들이 주저앉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주저앉을 때 다시 이렇게 세운 뒤에 다시 가야 되는데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수능 때까지 주저앉게 돼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주저앉지 않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 주저앉게 되는 상황들이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요. 일명 현타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시점들을 꼭 잘 파악하시고 옆에서 잘 좀 서포트 해주시면은 이 고3도 또 곧 이것도 결국 끝나게 될 것이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재수라는 게 문제인데, 학생들이 자꾸 재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6월 평가원 끝나고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끝나고 한번 나오는데 9월 평가원 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재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1년 더 있으니까 지금 조금 좀 쉬자.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재수할 때 이맘때 되면 똑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그건 또 빨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1년 동안 저희는 재수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으면 그때 재수이지, 중간에 재수라는, 수능 치기 전에 재수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걸로, 그런 걸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놔야지, 여기서 재수한다 이런 말부터 먼저 나와버리면 자기 합리화는 분명히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요. 앞으로도 24라고 하기도 하고 23이라고 하기도 해요. 내년이 이제 제 학생들이 23년도를 살잖아요, 고3을. 근데 24란 말을 쓰는 것은 24학번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23년을 살고 있겠지만 24년 학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24학번, 그래서 제가 원래 24년 고3 수능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헷갈리실까봐 24학번을 뽑는 23년을 공부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3 수능반 일정 및 강의 계획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 하기 전에 올해, 그러니까 23학번 수능이죠. 22년도에 공부를 한 학생들인데 수능을 치고 나서 다 제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다 하고 해설을 해서 영상을 다 올렸고, 거기서 어휘가 99.9%톱 어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는 빠지는 게 거의 없었고, 두 개 단어가 빠졌는데 두 개 단어는 저도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제시어도 안 줬어요. 그런데 그게 문장 전체에 또는 그 답을 찾는데 핵심 키워드나 또 핵심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단어는 몰라도 앞뒤 문맥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해줘야지, 두 개는 몰라야지 인간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99.9까지 다 끝내는데 요 끝내는 상황이 조금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토브 어휘를 다 외우는 것도 힘들겠지만 외울 수는 있는데 마지막 되면은 수시 또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고 기말고사 섞여 있기 때문에 단어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마지막에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딜을 많이 좀 해줄게요. 초반에 딜을 많이 넣어줘야지 그 다음에 후반에 조금 편할 수 있으니까. 1문항 제외 전 문제 BG 백그라운드 테마에 걸렸다는 건 뭐냐면은 39번 문제가, 이거는 전혀 저도 모르는 문제고, 저도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문제 자체가 추론적이고 인문학적인 글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그냥 평범한 글인데 순서 넣기이기 때문에 그만 다행이겠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문장들은 전부 다 백그라운드, 뭐 손실 회피성 효과, 진화론 또는 뭐 하여튼 경제학적인 다윈의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우리가 몰랐던 지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마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지금부터 좀 알게 될 것이고, 일정은 없습니다. 일정은 수능 전날까지 수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9월 끝나고 종강, 또 10월 초에 종강, 10월 말에 종강 없이 그냥 수능 전날 예비 소집일까지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쭉 그냥 해나가고 숙제를 꾸역꾸역 줄 테니까 그걸 그냥 받아서 소화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광과 인강의 차이인데, 일단 이게 참 오늘이 31일이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2023년도 학번인 2022년도에 공부를 한 학생들, 원래 공부한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먼저 두 권의 책이 1월 28일쯤에 나와요. 이게 수능 특강과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줄여서 영독연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두 개는 빨리 나와요.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5월 말에서 6월 초 그때쯤에 수능 완성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책이 나오겠지만 그 뒤에 책은 연계는 안 되고 이 세 개에서 연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2,000개 고등학교 고3 전체가 이제 교과서 안 쓰고 부교재 안 쓰고 이 세 권으로 내신이 다 나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얘는 없었고 다 나오는데, 문제는 어떤 학교는 책이 반 권이 내신 교재, 내신 범위이고 또 어떤 학교는 한 권 자체가 내신 범위인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이제 부딪히는 것이 이제 이 지문을 뭐 암기하고 그런 거는 끝났죠. 이거 어떻게 한 권을 암기합니까? 저도 봐도 뭔 말인지 그 했던 지문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저는 세 권 다 해줄 거고요. 근데 해주는 속도가 조금 빠를 겁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인강과 인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규반 수업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인강으로 EBS도 요 책도 풀이해서 인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 인강이었어요. 그 중간고사 치고 또 인강이고 치고 인강이고 방학 때 인강이고 저희들이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은 토요일 날 하고 주 1회 모의고사 토요일 날 10시랑 그 다음에 월 1회 1교시 4교시 모의고사 일요일 날 매주 마지막 일요일 아침 8시 30분 시작하는 그때 밖에는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못 보고 그때 잠깐 보고 그냥 또 답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으쌰으쌰 해주고 그게 끝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없는 게 아이들한테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를 봐서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땀 흘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모습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인강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 저희 고3들이 아마 알 것이니까 요거는 그님께 설명 안 하고요. 마지막에는 어쨌든 아이들이 굉장히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자체에 대해서 이제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왜냐면은 2년 전인가 늘푸른고에서 본유라는 학생이 만점 받았습니다. 그 이과 전체 재학생 전국 1등을 했었죠. 그리고 2명이 만점이었는데 재학생 중에서 이과에서. 근데 얘는 1과 2를 선택하는 바람에 서울대를 의대를 갔고요. 한 명은 1과 1이었기 때문에 만점이라도 서울대는 못했고, 그러니까 전국 1등이었고 단독 1등이라는 거죠. 그 학생조차도 제가 9월 달에 그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능 만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조차도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이 현장감을 못 느끼면서 느끼는 그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내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이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형광과 인강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등 정규반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고3들은 대부분 이제 고3반으로 빼서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고3을 오픈할게요. 그래서 만일 인원이 많다면은 하루를 제가 더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고3들이 현장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그럼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는 고1, 2, 3이 같이 있는, 고등과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2 중에서도 지금 고2 올라간 학생 중에 전교 1등들이 꽤 있거든요. 또 올라온 학생 중에서 외대부고 떨어지거나 외대부고 학생도 있고 성남외고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저는 고3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난 애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규반 요거는 주 1회 수업으로 같이 마주보면서 수업을 하고, EBS 세 권은 인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고1, 2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까지 수업하기에는 아이들이 매일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현강과 인강을 동시에 하고 중간고사 한 1주나 2주 정도 숙제를 안 내주다가 또 현강. 근데 어차피 그 EBS 책이 내신 교재이기 때문에 애들은 이걸 또 반복해서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내신 준비될 것이니까 내신 준비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 두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현강 그리고 나머지는 인강으로 하되 인강과 현강의 스케줄도 말씀드릴 건데 만일 내가 현강이 참석이 힘들다. 내가 이 고등정규반에 이 수목토인가요? 네, 수목토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강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초반에 딜을 많이 좀 넣어주기 위해서 한 6월달까지는 아니면 적어도 5월달까지라도 힘들어도 현강에 최대한 좀 많이 그 딜을 넣어주면은 아마 후반부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예, 그때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현강에 맞들이면은 또 현강을 또 계속 소홀한 학생들도 있어요. 작년에는 뭐 그 올해죠. 지금 올해 수능 친 애들은 인강으로 도 되는데 죽어라 현강으로 온 애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직접 한번 보고 싶다고 같이 있고 싶다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현강과 인강 둘 다 점검이 들어가겠죠. 현강은 당연히 그날 수업 오니까 점검이 들어갈 거고 관리를 들어갈 거고 단어 테스트를 또 할 거고 단어 테스트는 계속을 하게 돼요. 끝까지 어휘 테스트. 원래 제가 수능을 풀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풀어봤는데 결국에는 다 단어 문제였어요. 단어가 되니까 독해가 너무너무 소수로 풀리는데 단어가 안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다 단어 때문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인 거고 현강 수업 두 개를 합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강 수업은 현강일 때는 같이 오니까 상관없는데 인강은 확인이 필요하니까 1월 1일 아니면 2월 2일 날 바로 단톡방을 만들 겁니다. 그 단톡방을 만들면은 단톡에 어머님, 그다음 학생, 저 그리고 고3 담임 선생님까지 같이 다 4명이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들어오시고 아버님도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같이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또 올리면은 거기에 대한 또 답변도 주고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현강은 주 1회가 되겠죠. 그리고 인강은 월수금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이들이 이걸 매일 숙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월수금일이 아니고 매일 숙제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인강으로 들어가요. 아침에 제가 그날 분량을 카톡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인강에 될 수 있으면 유튜브로 할 건데 인강에 넣어 집어넣고 인강에다가 이제 들으라고 이제 링크까지 걸어줄 텐데 그러면 아이들 학교 와서 아침에 그걸 들으면 돼요. 학교에서는 이 아까 그 세 권을 굉장히 느린 속도로 나가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뽑을 테니까 EBS 세 권을 매일 숙제로서 1시간씩 정도 월수금일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화요일과 목요일이 빠진 이유는 주 1회 현강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1시간씩 공부해주고 현강 수업 준비해주면은 결국은 매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돼야지 한 번의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한다고 절대 의미가 없죠. 제가 그걸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에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 1회 모의고사를 자꾸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학원 때문에 물론 중요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한 번 하는 그 수업보다는 매일 조금씩 그래서 EBS를 매일 또 현강과 같이 하면 거의 매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1년을 해나가는 거죠. 고3인데 평생 한 번 있을 고3인데 내가 죽을 정도로 공부해야 될 평생에 한 번 기회인데 그 기회가 없으면 고3이 아니겠죠. 그리고 평생 한 번 공부하는데 나 죽을 정도로 공부 한번 해봤다. 이 정도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3 때는. 내가 정말 코피 흘려서 공부해봤다. 내가 쪽잠 자면서 공부해봤다. 내가 진짜 화장실에 공부할 차례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서 앉아서 한번 그냥 그래도 단어 한번 공부 외워봤다. 뭐 아주 특이한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평생 한 번은 죽도록 공부해야 될 시간이 고3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고3이지 고3이 그냥 고3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고3이라는 게 되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또 한번 보면 고3이라는 게 정말 멋진 게 고3이거든요. 멋있게 공부하고 죽도록 공부해보는 그 한 번의 기회 그것도 저는 고3이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의고사가 있을 텐데요. 토요일날 무조건 10시에 등원해서
딱 영어만 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공부할게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결국은 단어 때문에 다 걸리니까 단어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하는데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실전 모의고사 70분이니까 70분 플러스 단어 한 20분만 하면은 1시간 반이면 충분할 텐데 혹시나 몰라서 2시간까지 했는데 대략 애들이 1시간 반 정도에 대략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단어 시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3의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또 현강에서는 고3만은 또 빠져서 다른 공부하고 또 단어 시험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 주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이 현강에서 중요한 것은 고등정규에서 추론을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간접 연계 때문인데, 그리고 여기서는 EBS 교재를 내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내신 공부하면서 EBS 교재를 공부하든 아니 추론을 위해서 EBS 교재를 공부하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결국은 테마와 추론이죠. 이 테마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원래 EBS에 어떤 테마 나오는가? 원래 EBS에 혹시나 행동 경제학이 나왔으면은 행동 경제학 수업을 제가 할 것이고요. EBS에 따라서 제가 이 테마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마 1월 달이 지나면은 대부분 제가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야스퍼스 그리고 엔트로피 그리고 요즘 수능 비문학이 잘 나오는 대팽창과 대수축까지 하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다뤄줄 것이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테마가 중요하고 내가 이 글을 추론할 수 있는가. 아무리 내 지문이 뭐 단어가 쉽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오면은 손도 못 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케인즈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하면서 근데 많은 테마들을 이미 우리 학생들이 고1, 2 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척하면 척이 될 것이니까 좀 그렇게 공부를 좀 스피드 있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율을 보면은 이게 올해 2023년도 2023 학번을 뽑는 거 올해 수능을 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70%가 연계가 됐다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데 사실 70% 연계라는 게 이게 직접 연계가 아니고 간접 연계입니다. 그 직접 연계는 이미 2년 전에 끝났고요. 간접 연계라는 것은 테마가 동일하다는 거죠. 아까 그 세 권 중에서 이 사람이 나왔으면 다윈이 나왔으면 그 다윈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내기 때문에 지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저는 이미 다 수업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제가 EBS 내용들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근데 수능 지문을 딱 봤는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못 느낍니다. 저도 못 느끼면 학생들은 더 못 느끼는 거죠. 그 지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글이 이렇게 해요. 그 이유는 그 읽다 보면 이게 아담 스미스구나,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구나,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구나, 이게 또 누구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테마를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도 글이 읽히게 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죠. 저처럼 이건 누구 거다, 이건 누구 거다 딱딱딱 짚어주면 좋겠지만 학생들이니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 간접 고등 정규반에서 테마를 주로 많이 다뤄보는 고3 중심으로 많이 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실제로 전혀 못 느껴요. 저도 못 느꼈어요. 일명 아이들이 말하는 그냥 땡 치자마자 개처럼 문제를 푸는 거죠. 개처럼 문제를 푸는데 개처럼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푸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 읽힌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거죠. 간접 연계가 되는 순간 결국에는 문해력과 추론력과 해석력과 어휘력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문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 때문에 뭐 간접 연계를 직접 연계를 안 한다 했는데 그러지도 못하지만 교육부가 잘못 생각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직접 연계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연계를 하는 건데 직접 연계는 지문이 똑같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간접 연계로 하려면은 결국에는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테마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연계했을 때 장점이 이런 게 있었는데 간접 연계가 되면서 이제는 지문은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은 테마라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1번과 3번과 4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뚜렷한 방향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EBS 내용에 제가 테마를 알려줄 것이고요. 그리고 내신 범위이기 때문에 내신도 함께 준비가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테마 그리고 단어가 풍부하면 시간 단축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70%가 보면 제가 테마랑 아마 어휘가 70%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휘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점 역시 저는 기동력과 일관성을 뽑습니다. 이 기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얼마나 함께 움직이는가 모두가 기동성 있게 쫙 나가야 되는데 한 명이 좀 딜레이가 되면은 그때는 기동성이 떨어지는 게 군대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각계 전투겠죠. 단톡방이 각각 따로 있을 거니까 4명씩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 기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원 교재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풀이하는 거. 학원 교재는 백그라운드도 있고 천재도 있고 그리고 EBS 교재도 있고 요거를 그러니까 던져주면은 반응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없으면 그게 가장 힘듭니다.
단톡방에서도 보시면은 어머니들께서도 그 애가 달아 하시는 부분이 왜 애가 안 하지? 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이게 답답하시잖아요. 저 답답하죠. 애들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지. 어쨌든 답답한 거는 부모님과 저만 답답하고 이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는 거.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가 중요한데 EBS는 내신이 걸려있기 때문이고요. EBS는 테마를 공부하기 때문에 학교보다 무조건 한 권을 빨리 끝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두 번째 할 때 저희는 이미 한 권이 한 권 할 때 저희는 한 권이 이미 끝나 있고 학교에서 세 번째 할 때 저희는 이미 두 권이 끝나 있고 그래서 9월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전이란 것은 아마 9월 한 10일 정도에 9월 마지막 이제 평가원인 이제 9월 평가원을 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9월 그 평가원 전에 교재를 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가지고 테마랑 단어랑 내용이랑 다 초론까지 다 해서 매일 공부로 이건 나갈 거고요. 단톡방에서 빠른 대응과 답변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애들과 많이 다투게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관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숙제를 바로바로 그때 하는 게 가장 일관성 있는 겁니다. 계속 똑같이 똑같은 날 내면 그날 내면은 어떤 아이들은 아침 7시에 제가 예약으로 걸어서 7시에 바로 영상을 보내면은 한 8시인가 9시에 답변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 쫙 찍어서 보내고 바로 해버리는 거죠. 1시간 뒤에 할게. 또 아니면 내일 할게. 내일도 안 되지만 그날 저녁까지지만 그래도 점심 먹고 할래. 바로 그때 하는 거. 결국에는 할 걸 하고 공부를 하는가 공부를 하고 할 걸 하는가 뭐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다음 교재 출가 전에 완독 아까 말씀드렸고 미리 또 완전히 다 대비해서 테마로 공부를 끝낼 거고요. 그리고 주 1회 월 1회 모의고사인데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주일에 토요일 날 한 번 그리고 그 달 마지막 주 일요일 날 그때 또 한 번 해서 모의고사를 이제 3번, 한 번, 뭐 4주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통제와 규율을 엄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3이라 할지라도 마감일과 규율을 어기면은 고3이라도 퇴원을 시킬 거고요. 무관용의 법칙으로 일관을 할 것인데 근데 올해 여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좀 실망시킨 아이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퇴원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3이기 때문이죠. 이 고3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꼼짝달싹 못하겠더라고요. 고3이기 때문에. 대신 단톡방은 가끔 탈퇴합니다. 탈퇴했다가 정신 차리면 한 며칠 뒤에 들어갔다가 또 공부 안 하면 확 나가버렸다가 그때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너무 또 애한테 그 모든 비위를 다 맞춰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게끔 뒷받침해주는 그걸로 되지 잔소리 최대한 하지 마시고 결국은 잔소리해서 될 나이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마시고 그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잘 1년을 해나가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들죠. 대상은 재원생과 비재원생도 받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은 무료입니다. 그게 만약 지금 아이들이 내내 재수를 하겠다면 학원에 올 때는 무료로 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저 드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재수는 없는 걸로 하고 정하고 싶으면은 수능 끝난 뒤에 딱 결정 난 뒤에 그때 한 번 더 하자 이거지 미리 하는 거 그런 생각은 아예 없애야지. 그게 있으면은 자기 합리화라는 엄청난 그 파괴력 있는 무기가 저희한테 반발드 폭격을 퍼부을 것인데 그때 되면은 저도 꼼짝달싹 못하고 나가거든요. 현강 컨텐츠를 보겠습니다. 현강 컨텐츠는 일단 첫 번째 고등정규 심화 천재 2, 3권인데 3권 끝났으니까 2권 다시 도달할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교재가 이제 고난도 모의고사라 고난도 교재인데 그 고난도 교재가 지금 400번대 거의 마지막 가고 있으니까 거의 책이 끝났습니다. 한 10몇 지문인가 20지문 하면은 끝나니까 그 끝나고 그 다음 교재를 이미 다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요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딱 좋습니다. 30회 모의고사로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또 저희들이 그 백그라운드를 공부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회를 그냥 1년에 그 치게 되는 거죠. 1년에 다 끝내버릴 것이니까. 그리고 이건도 하면서 어법 사격증 그대로 할 것이고요. 인광 포함된 컨텐츠는 역시 EBS 교재 3권이고 빈순삽이라고 빈칸 순서별 문장 삽입인데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이고 그다음 월 1회 킬러 문항 그러니까 그 토요일날 시험 친 그런 킬러 문항에 대해서 문항 중에서 킬러 문항 2문제 정도는 제가 또 3문제 정도는 또 4문제 정도는 제가 수업을 한 뒤에 문법 한 개 포함시 5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영상으로 또 넣어줄 것이고요.
이게 참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빼줄 수 있다면은 아마 빈순삽 정도, 이거 한 개 정도는 빼고 나머지는 해도 충분히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어는 이미 많이 해놨으니까 좀 까먹고 다시 한번 또 D를 넣으면 돼요. 근데 단어를 너무 안 했다 그러면 좀 힘들겠죠. 모의고사 포함되는 컨텐츠는 이렇게 됩니다. 주 1회 모의고사를 토요일날 10시에 하고요. 월 1회 모의고사는 전과목 모의고사인데 일요일날 1교시부터 3교시까지 4교시까지 점심시간은 안 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최대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대신 쉬는 시간을 10분씩 당기고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 좀 당기고 그렇게 조금 당겼더니 3시쯤 조금 넘으니까 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스피드 있게 나가는 거. 그러면 수능이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우리는 10분을 쉬는데 수능 때는 20분을 쉬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월 1회 때 참석이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간 아이들이죠.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이거는 자기의 신앙에 맞게 하고요. 내가 대학교 가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한다면은 이거 참석하고 그래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보호해 주심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다면은 교회를 가는 게 맞고요. 어쨌든 선택을 하고 저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교회 갔다 와서 바로 학원으로 출근을 해서 한 3교시부터 바로 제가 다시 리딩을 해 나갈 것입니다. 주 1회 모의고사는 무조건 10시에 참석하고요. 요거 참석 저율이 저조하면은 그때는 주중에 강제로 와서라도 참석시켜서 할 것이니까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하겠다는 거, 그거 그만. 학생들이라면 그거 그만. 혼자 하면 알잖아. 왜 혼자 하는 건지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이제 그만. 같이 풀어야 돼. 같이 해야 돼. 수능은 전국에 50만이 같이 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지막입니다. 수능 전 아마 한 달 전쯤 또 20일 전쯤부터 시작했는데 수능 전 전과목 10회 연속으로 시험 문자가 받으셨을 건데 연속으로 막 몰아쳐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연속으로 1교시 4교시. 그때는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 준다 그런 학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건데 밀어붙이다 보면은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들이 오기가 생겨요. 벼랑 끝으로 몰리거든요. 또 채야 돼, 또 채야 돼. 근데 마지막까지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계속 유도하면서 나가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이골이 나고 질릴 정도로 풀기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이 오기가 너무 도끼가 있다 보니까 수능 당일날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들이 1교시 4교시를 이렇게 치고 하면서 이 멘탈을 잡아나갑니다. 멘탈을 잡아나가고 그러면서 이 추론의 날을 갈아요. 이게 10번 강제로 치다 보면은 추론이 자기가 대충 치고 눈 찍고 자지 않는 한 애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칼이 날이 갈아져요. 날이 간 상태에서 멘탈이 잡힌 상태에서 도끼를 품은 상태에서 수능을 치기 때문에 수능을 그냥 쳤다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떨었는데 떨지 않았다는 애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벼랑 끝으로 밀어 넣어서 아둥바둥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그 붙잡고 내가 살겠다는 그러한 그 마음을 마지막 10번 모의고사로 밀어붙일 텐데 그때 애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저앉아 버린 상태에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렇게 세워도 다 주저앉고 이렇게 세워도 자꾸 주저앉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이야 용기가 충천하고 의지가 충천하겠지만 그때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재수가 떠올라 있지 않는지 그것만 아니면은 참 좋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교재가 이 교재인데 이 교재 거의 다 몇 지문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 교재 다음 지문이 다음 교재로 뭐 할 것인가 해서 만든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지금은 좀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디자인 제가 있는데 아마 나오게 되면은 아마 전체가 까만색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요. 추론 독해 이게 30회 모의고사.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한 개씩 풀어나갈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회씩 풀어나가면은 또 그것도 풀어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모의고사 수능을 치려면 모의고사를 몇 번 쳐야 되는가? 100번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0번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100번이라는 것 중에서 50번은 이미 저희 아이들이 1, 2학년 때 쳤습니다. 나머지 50번을 고3 때 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30번이죠. 일주일에 1년이 52주니까 또 주 1회씩 치게 되면 52주는 아니더라도 한 30번 치겠죠. 60번 치겠죠. 학교 치겠죠. 또 뭐 사설 치겠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은. 대신 다른 과목은 저는 잘 모르겠고 대신에
이거는 합니다. 내년도부터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국어 선생님을 이미 초빙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교재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교재 완성될 때까지 프린트 하겠지만은 거기서 비문학 나왔던 지문 중에서 국어 비문학을 그 선생님과 저는 학생이 되어서 그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고 둘이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볼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좀 험한 말도 쓸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고 이거 설명해보라고 국어선생님이니까 한번 나한테 납득 있게 설명해보라고 그렇게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선생님은 또 싸우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국어 비문학 수업을 제가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분명히 테마로서 가는 거니까 도움이 될 것이고 그해 나왔던 EBS 비문학 중에서 내년도에 이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결정했으면은 저랑 같이 또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는 그러한 국어 비문학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컨텐츠는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30회 다양하게 많은데 과연 아이들이 따라줄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고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거고 주저앉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 보실 거고요. 그리고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주저앉지 말아라. 주저앉는다고 될 거라면은 이미 주저앉았지. 나도 주저앉았을 거고 나도 공황장애 생기고 여기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약을 엄청 많이 먹고 수업을 하면서 졸리면서도 어쨌든 수업을 정신 차리고 끝까지 했거든. 그렇게 이겨나가서 지금 앞에 있는 거지만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상당히 많은 약을 먹고 있거든. 그럼 나는 포기했나? 아니지. 나는 일어섰지. 일어서려고 걸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주저앉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주저앉고 어떤 아이들은 계속 1등급이 안전하게 나오다가 수능날 90이 나왔대. 그날 그러면서 하면서 90이에요 하면서 손이 덜덜 떨리면서 그냥 타이핑을 치는 거야. 마지막에 단어 공부 안 하는 거야. 끝까지 하고 싶은 말 제자리에서 껑충 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은 일어서고 무너지면 일어서고 오토기처럼 끝까지 최선 다하는 거 그걸로 끝. 결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 그냥 하는 거야. 내가 뭔가 이번에 이 점수를 내겠다 하지 말고 그냥 그날 모의고사 치면은 그날로 끝나고 정리하고 오답하고 그 다음 또 시험 치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게 최선이라고. 1희 1비 하면 공부 못하는 거야. 갑자기 제가 또 반말을 했죠.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제자리에서 그냥 최선 다하기. 결국 할 놈 할 안 할 놈 안 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어쨌든 할 사람은 하고 쪽으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자신이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볼 거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3들한테 시험 치기 전에 진인사 대천명. 사람들이 대천명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천명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앞에 진인사 인간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리고 나서 대천명을 기다린다. 그럼 먼저 인간이 할 일을 최선을 다했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럼 대천명이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속담이 또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 진인사 대천명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것을 합하게 되면 나오는 게 약간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어려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우연히 필연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우연과 필연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과 필연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연과 필연의 우연의 무한한 반복이 필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우연히 무한한 반복이 필연이 되는 것. 그 이제 원숭이 실험으로 헉슬러의 그 실험할 수 있는데 뭐 셰익스피어 뭐 한 문단 치기 그거는 이제 그건 과학인 거고 일단은 그건 좀 넘어가서 진인사를 하면은 대천명을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필연이 된다는 거죠. 대천명은 우연일 수 있지만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필연이 된다면은 우연을 거듭하게 되면은 필연이 된다면은 그날 할 것을 계속하게 되고 끝까지 최선 다하고 할 거에 대한 걸 하고 반응을 주고 또 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저는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1등급은 당연하겠죠. 저는 또 그게 목표인 거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국어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수학은 전혀 모르고요. 결국엔 뭐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 해 잘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결국에는 제 아이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겠죠. 최선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하는데 저보다 더 힘있고 더 강한 젊은이들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또 원하는 대학 가서 멋지게 또 생활해 볼 수 있는 또 그러한 꿈을 가지는 또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것이니까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 긴 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